빅토리 대표 양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제 얘기도 중간중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해요. 그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한 영상들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사업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는 영상인데 2002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셨어요? 대부분 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났을 시기에 나온 영화예요. 무한도전 나왔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혹시라도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재생을 해볼게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10년도 전에, 더 전에 나온 영화였고요. 지금 탐 크루즈가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눈에.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경찰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들고 있는 게 뭐죠? 뭐였죠? 아이패드 같죠? 네. 근데 되게 투명하고 뭔가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지금 저 로봇 같은 불빛이 나오는 거미같이 생긴 로봇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약간 컨트롤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물속에 숨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물이 아니고 얼음물에 숨었어요. 지금 그냥 가려던 저 거미같이 생긴 로봇이 점점 다가옵니다. 영상 소리가 지금 전기 충격을 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도 한번 놀랐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 물에 숨었냐면 열감지를 못 느끼게 하려고 지금 물속에 숨은 거고요. 얼음물에. 지금 저 로봇이 눈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스캔하고 있죠, 망막을. 사람의 신분을 지금 스캔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 크루즈가 범인으로 몰려서 쫓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눈을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거 보니까 진짜 미래에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영상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탐 크루즈가 허공에다 대고 지금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제 허공에다 대고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영상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홀로그램이랑 또 에어 제스처를 접목한 기술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억을, 생각들을 미리 보고 범인을 미리 찾는 거예요. 범죄를 미리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미래에 참 좋은 일도 있고 참 안 좋은 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걸 제가 또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오픈한 로봇 호텔인데요. 로봇들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기능과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손님과 의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말을 걸고 예약을 받고, 되게 귀여운 로봇들이 막 돌아다녀요. 로봇에는 작은 공룡과 스켈리톤 모양의 로봇들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부족 구간에서 더 화려하게 움직이는 물고기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또 바닥 청소와 유리 창작 로봇이 소중하게 별로 반가워 보이지 않죠, 로봇이. 네, 중간중간에 넘겨보면 지금 이런 여기다 말로 지금 불을 켜고 뭐 메뉴 같은 것도 주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 인공지능에도 약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약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정도 수준의 명령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말하고요. 이제 강인공지능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 그 인공지능 수준까지는 아직은 기술로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살 미래에는 아직은 강인공지능까지는 많이 발달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10대 R&D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R&D라는 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먼저 선정하고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약간 상용화라기보다는 기술은 개발하고 있던 글래스, 구글 글래스, 고잉중 부양보드도 보셨죠? 로봇들, 막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로봇들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뭐 풍력 발전기도 너무 순하고, 무인 자동차, 스마트 렌즈 다 들어보셨는데, 우주 엘리베이터는 아직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방지 쪽 제가 빨간색 하긴 했는데, 사실은 노화 방지 쪽도 많이 기술이 개발돼서 인공 배양으로 막 그 장기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실현 가능한 것들을 목표를 잡고 구글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IoT 이런 것들을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많이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걱정해 보셨어요? 네, IT 쪽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아직은 그런 걱정까지는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어른들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미래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래가 바뀌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하이패스 많이 지금은 많이 보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님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돈을 현금으로 직접 받으셨어요. 카드로도 안 받았어요. 현금으로 무조건 받아서 일일이 다 숫자법으로 계산을 하셨고, 근데 지금은 카드로 다 하이패스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일거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단순 노동인 직업이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일 하고 싶잖아요. 네, 단순 직업보다는 여기 보시면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텔레마케터. 지금 은행 같은데 어른들은 많이 전화를 받는데요. 요즘에는 자동 응답기가 많이 전화를 해요. 그게 약간 인공지능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말로도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텔레마케터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실제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운전사, 그 다음에 약제사, 그 다음 동물 관리인, 이쪽이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종이 대체되기 어려운 직종으로는 보니까 재미있는 게 레크레이션 치료사 이런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수리공 관리자, 사회복지사, 뭐 잠수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거의 비슷한데 없어지기 힘든 직종에 보니까 운동 트레이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소방관, 배우. 가장 없어질 직업 중에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제가 다른 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친구가 비행기 조종사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줬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사는 시기에는 당장 이게 기술로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갖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일단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당연히 생기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노동집약적이었던 직업 같은 경우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도전 골든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이었냐? 그냥 단순히 질문하면 대답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더 지니어스는 어때요? 조금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안 봤어요? 한번 기회 되면 보시고요. 소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시청자들한테 답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게 바로 대화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눔 가수다. 그냥 무조건 예전에는 감상만 했지만 지금 히든싱어에서는 누가 불렀을까?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서로 감별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직업들도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명언을 되게 좋아해서 중간에 넣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묻지 말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물어라.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걸 계속 공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 제가 좋은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그 경험들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해외에 나갔던 경험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대학까지 나왔고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경진대에서 상을 하나 받고 그 상의 부상으로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데모데이라는 데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가게 돼서 제가 제 제품에 대한 소개서를 다 영문으로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실제로 거기 도착해서도 많은 투자자나 언론사한테 제 제품을 설명해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역량을 작게 생각했구나. 더 널리 나갈 수 있는, 더 공부하고 준비하면 더 큰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작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제품부터는 좀 글로벌 서비스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많이 창업을 독려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을 많이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 전시회를 많이 보내주는데요. 그 중에 그 핀란드가 되게 유명한 그 창업 컨퍼런스가 있어요. 슬러시라고. 그 슬러시라는 게 무슨 용어냐면요. 그 얼음, 그 눈이 내리면 약간 살짝 녹으면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은 눈을 얼음, 살얼음 같은 그런 느낌의 그거를 우리 음료수 슬러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상태가 맞아요. 이게 핀란드가 되게 추운 나라고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긴 겨울방학 동안에 밖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학교에 모이거나 친구들이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놀다가 야, 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만들까? 나 게임 만들고 싶은데 나 사실 개발 못해. 혹시 여기 친구 중에 개발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 아니면 디자인 조금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오, 좋아, 좋아. 네.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잘 찍어서 올려. 나 마케팅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학생.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하는 친구 많던데. 네. 그런 것들 하면서 친구들끼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재미삼아 게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정말로 게임 만들었던 그런 게임들이 대박이 나고 거기서 창업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창업자가 많으니까 투자자들도 계속 투자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많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이거를 한번 행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슬러시라는 행사예요. 이게 그 소개 영상인데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참가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행사인데 콘서트장 같아요. 지금 여기가 뭐 하는 데 같이 보여요? 이 전시장에 있는 that really provides a great foundation for mentorship, access to capital, talent. There are competitive advantages to doing things here. 굉장히 큰 무대가 보이죠?
investors. 이게 콘서트장이 아니라 People from Asia, from Japan.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고 IR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예요. The world stops seeing Silicon Valley as the center of entrepreneurship. 투자자도 만날 수 있고요. Just look at this room, like flow.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의 강연도 들을 수 있고요. Massive experience. The fact that this is a volunteer-run effort is so cool and inspiring. Truly connecting the entrepreneurs and the investors. So valuable and tiny to an extent. I can pack enormous amount of data into 3 bags. Today is broken. Because technology is a 여기서 great 최신 strength, but 기술도 it's a terrible 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예요. We have problem with change. We have problem with energies to go. I think we have some big moonshots, and it takes entrepreneurs to solve them. Guys, because the landscape is changing, the founders are in the driving seat. These people who really have a burning desire to solve these big problems. Who really want to transform an industry that's badly in need of it. Really difficult. I'm in. 이게 다 무대가 지금 수백 명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연장도 있고요. 한 2군데 정도 있고 거기에서 창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투표를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표를 얻어서 나중에 탑5 안에 들으면 상금도 주고 이제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큰 행사인데 제가 재작년에 거기 전시에 참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2팀이나 들어갔어요.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막 가슴이 떨리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정말 수천 명, 수백 명이 보고 있는 그 행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등, 4등 정도 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은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가보고 나서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 해외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도 지금 아직 중학생이지만 기회가 되면 대학교 가기 전에 이런 행사들을 한번 가보기를 권해드려요. 국내에도 무료로 하는 행사가 많고요. 사실 이런 행사들은 비용을 받고 입장을 시켜요. 그래서 관심이지 않으면 힘들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꼭 가서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할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예전에 만든 거지만 재밌는 기술이 있어서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창업했던 그 트위체커라는 아이템이에요. 시험 채점해주는 아이템인데 그냥 단순히 클릭으로 버튼 타입으로 채점할 수 있지만 제가 S펜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개발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펜 타입을 선택하게 되면 S펜에 있는 펜으로 진짜 마킹하는 느낌으로 마킹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면 마킹했던 것도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마킹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고요. 에어 제스처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타이머를 정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에어 제스처로 스크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허공에다 대고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마킹하는 부분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맞고 틀린 거 확인하고 단어장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였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거는 노트 시리즈가 많이 사용한 자가 없어서 제가 많이 업데이트는 못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관심 가지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예쁜 언니들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또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 아세요? 여자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웃고 있어요. 네. 네. 약간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약간 다 예쁘죠?
네. 네, 정말 예쁜 언니들인데 이 언니들의 공통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길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개성이 많이 없어지는 얼굴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은 미래에 이게 이주래. 야, 이거 같이 해보자. 당연히 이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 자기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남과 똑같이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층에 있는 샌드위치 점포가 있었대요. 이 점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7층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왔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보통은 저도 사실 가게를 해봤거든요. 네, 1층에 있어야지 그나마 손님이 오고요. 2층에 있으면은 저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임대료가 1층이 가장 비쌉니다. 샌드위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7층까지 가는 거는 조금 경치가 좋으면 갈 수는 있겠네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SNS에 공유하고 소문을 내면서 손님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게 저 낙하산이 정말 저렴하겠죠? 제작하는데 만약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랬으면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 마케팅도 저절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그 재밌는 제가 경험들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창업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2013년에 처음 창업했을 때 처음에 되게 막막했어요. 왜냐면은 개발자로 일을 했고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술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던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에 졸업하고 나니까 현실은 제가 가지려고 했던 직장이 너무 힘든 직업이었던 거예요. 경쟁도 많이 치열했고.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동생이 독려를 한 거예요. 창업을 하면 좋겠다. 누나가 이렇게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쇼핑몰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개발을 배워서 개발자로 일을 개발을 배워서 쇼핑몰을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처음에 저는 여러분 컴맹이란 말 알죠? 네. 여러분은 지금 SNS 글도 잘 쓰고 원하는 프로그램 설치해서 막 써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컴맹이었어요. 이메일 보내는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러 갔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도전은 해보자. 제가 예전에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 성격도 고쳐볼 겸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학원에 갔는데 역시나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의 경로도 모르고 컴퓨터 다른 친구들은 막 조립도 할 줄 알고 많은 프로그램의 경험에 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컴맹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개발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배우고 창업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발을 배웠던 걸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준비가 되면 창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내가 창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창업하고 나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는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창업하고 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됐는데 제가 몇 개 나라 정도 갔을까요? 5개? 좋아. 감사해요. 5개. 자기가 여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 군데 나라 갈 수 있지만 창업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들이 제 사업에 많이 녹아져 있고 앞으로 또 글로벌 서비스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9개국을 갔었거든요. 창업을 2014년도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 아이템이 저는 처음에 글로벌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구글에서 많이 검색하면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료도 풍족하지 않았고 자료를 찾는다고 해서도 이게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나라에 현재 가서 많은 창업자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과 내가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갔더니 제 아이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는 별로 필요하지 않대요. 또 어떤 나라 갔더니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저희 나라는 없는데요. 저희 나라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나라에 처음에는 A라는 나라가 정말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B라는 나라가 나랑 맞구나.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도움이 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해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더 준비하고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해외여행을 학교에서 갔을 때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더 좋은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천시에서 했던 세계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몰랐을 거예요. 저도 올해 처음 알았고 올해 처음 생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부천시에서 여러분 부천시에 있는 학교잖아요? 네, 학교에서 부천시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주는데 연수 프로그램의 계획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거야. 이것도 소문나면 큰일 나겠는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걸 직접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짜서 신청서를 써서 난 이런 걸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설명을 심사위원한테 잘해서 뽑히면 그 갈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올해.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에 제 지인들 자제분을 데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갔다 왔거든요 지난달에. 너무 좋았던 게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서로 준비하면서 실제로 거기 가서 여러분이 다 아는 회사 구글에서 일하는 분도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또 지인이 많아서 거기서 인터뷰 할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구글에서 실제로 근무한 한국인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영어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런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기도 힘들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회사에서 해외에서 파견 갈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고 했대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한 나라에서 다들 두려워하면서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안주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영어도 못하지만 나는 기술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부딪혀 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자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원에 실제로 갔을 때도 언어적으로는 힘드셨지만 일을 정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회사에서 그 파견 갔던 회사가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이었는데 너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올 생각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구글까지 들어가셨대요. 근데 이제 구글까지도 이제 스카우트돼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그냥 스카우트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소개로 가는 거죠. 사실 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서류 전형 통과하고
그다음에 인터뷰하고 이런 식의 연수도 받고 이러면서 최종 선정자를 고르는데, 외국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용 공고를 올린다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받아서 소개를 통해서 더 많이 입사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근무 태도나 그런 것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뽑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들도 좋은 인맥을 가지고 본인이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중학생 3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2명을 데리고 제가 같이 실리콘밸리 갔었고, 거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올해는 1회였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신 거,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조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도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미래 자기 직업이나 이런 꿈을 미리 좀 결정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세요? 아까 그림 공부하고 그림 좋아한다는 친구 있었는데, 그림 잘 그린다. 저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좋아했고, 어릴 때 막 인형을 만들고 이거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나는 그쪽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대학을 갔고 디자이너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수영복 회사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제가 개발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면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조금 잘했거든요. 웃네요. 그렇게 안 생겼죠. 네. 수학만 잘했어요. 수학이랑 그림을 잘했는데, 그때 개발 공부하면서 내가 이과적으로도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래서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웹사이트랑 iOS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해야 길게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해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분 정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정보들. 지금은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것들을 습득해서 내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일을 접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만난 어떤 창업팀은 사진 작가신데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사진을 찍기 좋은 뷰포인트라고 하는 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산이 있어요. A라는 산이 있으면 여기서 찍으면 조금 각도가 별론데 이쪽 방향에서 찍으면 사진이 되게 멋지게 잘 나와. 그리고 시간도 이 타임에 찍으면 일몰이 되게 예뻐. 산과 정말 멋지게 사진이 찍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습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많은 사진 작가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만났거든요. 그분이 IT 쪽으로 나는 IT 몰라. 나 사진만 잘 찍을래 라고 하셨다면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왔겠죠. 근데 사진 작가들한테는 그런 정보 공유 사실은 쉬워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 검색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정보들을 정말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찾게 도와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고 창업하는 것도 좋은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핀테크라고 아세요? 핀테크 잘 모르시죠? 금융 쪽에 관련된 사업을 기술을 말하는 걸 보통 핀테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창업학도 배우고 핀테크 쪽 수업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네.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인데요. 그것들 배우면서 제가 앞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5년 뒤에는 필요하지 않는 기술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중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능력들을 키우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더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깨달은 건데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공부하는 이유
각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직업학교에서 개발을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중반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나중에 졸업할 때는 탑3 안에 들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언니 되게 잘한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나 그냥 수업만 따라갔는데? 난 특별히 남아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 나 알고 봤더니 이 언니가 좋은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학습한 능력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배우는 영어, 수학, 당장 성인 되면 쓸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저도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 프로그램 언어가 영어인 거 아세요? 최초의 프로그램 언어를 만드신 분이 이제 외국 분이신 거죠. 영어를 사용하시던 분이라 영어로 만든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로 프로그램 언어를 한국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면 한국어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당장은 안 쓰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9군데 나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도 한 4번 정도 갔었고, 좋은 게 제가 보스턴에서, 여러분, 이 얘기 꼭 해줄게요. 여러분, 보스턴이 어떤 그 도시인지 아세요? 보스턴이 교육의 도시래요. 제가 좋은 프로그램 선정돼서 거기서 연수를 3주 동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학교가 몇 개 있게요? 보스턴에. 그 정도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하죠. 100개. 비슷해. 비슷해. 200개가 넘는데. 짱이죠.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캠퍼스 투어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MIT, 보스턴 대학교, 하버드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버드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갔는데, 전 세계에서 온 진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캠퍼스 투어. 자기 미래에 가고 싶은 학교를 가서 구경하고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러 오는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있는 학교도 다녀보고 외국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 식견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회를 나중에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전 지금도 늦지 않아서 생각하는 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100세 넘게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직업이 몇 번은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한 번 직업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2번째는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또 3번째 창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IT랑 같은 접목되어 있긴 하지만, 또 저는 어떤 직업이 바뀔지 모르고 저는 어떤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할지 몰라요. 뭐 만드셨어요? 네. 어떤 거요? 뭐 만드셨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저는 그 첫 직장에서는 수영복 디자인. 수영복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2번째 직장에서는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그 중에는 상조 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상조. 여러분 보람상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상조. 장례를 치르는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조에서도 상품이 여러 가지인데 보험이랑 비슷해요. 보험 상품 여러분 많잖아요. 그 보험 상품을 상품마다 가격이 다르고 그것들을 영업해서 판매하는 그 영업사원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업사원의 그 비용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다녔었고, 그 작은 회사였지만 그 회사에서는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IT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이 있어요. 중소기업은 다양한 역할을 다 맡는 게 직장인으로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하는 노하우나 고객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기업에 가게 되면 큰 조직이잖아요. 개발도 분야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오, 알아요?
똘똘해요. 개발 쪽도요, 굉장한 많은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램도, 네, 뭐 자바, PHP, 뭐 C#, 뭐 C++ 이런 식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도 하나만 잘하면 다른 나라 언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중국어도 잘하고 뭐 스페인어 이런 것도 빨리 배워요. 그게 왜냐면 그런 구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도 동일하고요. 프로그램도 하나의 언어를 잘하면 다른 것들을 습득해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다 녹아져서 제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까 샌드위치 가게 나왔었잖아요. 저 사실 가게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빙기 만드는 공장을 하셨었거든요. 제빙기가 뭐냐면 그 얼음을 아시죠? 얼음을 가는 걸 보통 개빙기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들던 그런 기계는 설빙에서 파는 거 있죠. 되게 고운 거. 그게 왜 만들어지냐면요. 물을 급수하자마자 그 냉각 봉이 있어요. 그 봉에 물을 분사하면 겉에 칼날이 그 얼음을 살짝 얼려진 그 봉에 있는 걸 다 갈아내는 거예요. 이미 큰 얼음을 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아내기 때문에 되게 고운 얼음이 나오는데 그런 기계를 만들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대전에 성심당이라고 유명한 빵집 있어요. 아세요? 네. 오이구, 알아요. 저는 안지 얼마 안 되지만, 네. 그게 하루에 아버지가 그 기계를 팔아 갔더니 하루에 팥빙수를 100만 원씩 판다는 거예요. 본점에서 팥빙수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뿅 가신 거죠. 그래서 너도 한번 가게를 해볼래?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아버지한테 받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너 가게 해볼래? 이랬을 때 나 아빠가 차려주면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가볍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추진력이 짱이에요. 제가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가게를 이미 얻어놓으신 거야. 가게를 얻어놓고 나한테 허락만 붙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 할게 그랬더니 벌써 가게 계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약을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러면 빨리 공부를 해서 팥빙수 가게를 했었어요. 6개월 정도 하다가 겨울이 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겨울에도 많이 팥빙수를 먹는 문화였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져서 저희 아버지가 횟집으로 전향하셨어요. 근데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박 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도전적이신 분인데 얼음 위에 회를 올려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얼음 있죠? 그 슬러시 상태가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안 녹아요. 그래서 그 눈 같은 얼음 위에다가 회를 올려줬는데 사람들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을 때까지도 얼음이 안 녹아서 네, 운영을 잘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가게 안 되네? 이러면서 뭘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가게를 팔아버릴까? 막 이런 고민하셨겠지만 본인이 회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많은 고민하신 거. 저희 아버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투자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아버지는 또 나름대로 극복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네, 다양한 이게 사회로 나가면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직장 생활도 어려울 수 있고 무슨 어떤 뭐 대인 관계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상황을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잔소리로 끝났네요. 또 궁금한 거 없을까요? 이제 네, 한 가지만 받고 끝날게요. 사업하려면 대학 안 가도 돼요? 대학은 필수는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도 어떤 창업자가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을 졸업 안 하고 창업에 계속 집중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외국도 생각보다 인맥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글 창업자도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도 다 소개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고 교류를 하는데 대학을 안 갔을 때는 그런 인맥들이 많이 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에서도 같은 개발자, 제가 4년 전 대학 졸업했어요. 어떤 제 개발자가 굉장히 일을 잘하지만 고졸이에요. 월급이 같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만 졸업한 친구가 개발을 훨씬 잘해도 학교에 그 직장 생활에서는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2년제, 4년제, 그 다음에 대학원, 실력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그런 학벌에 대해서도 연봉이 차등제예요. 그래서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면 나중에 아무리 보너스나 연봉이 그런 플러스 알파가 올라도 먼저 높게 시작하신 분들이랑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꼭 대학은 우리 한국이나 어디든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전 외국에는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대학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좀 맞춰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제 명함 드릴 테니까 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